조이쌤의 공부 톡톡.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유형이에요. 오늘 제가 두 개를 준비했는데 어휘의 적절성 파악입니다. 여기 어휘 적절성 파악이라는 문제는 1, 2, 3, 4, 5번 중에 잘못 쓰인 단어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 2, 3, 4, 5번 중에 잘못 쓰인 단어는 뭐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게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제가 여기 단어에 해당하는 거를 색깔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줄부터 읽기가 싫어요. 확실히 복제물이 인간의 유대, 풍요로움,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 감을 잃어버린 한 가지 이유는 현대기술이 복제를 너무 쉽게 만들어 버렸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복제 방법이 이렇게 더 영향력 있게 풍부했던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풍부가 맞냐, 적냐, 이런 걸 틀리냐 하는 걸 맞추는 거죠. 맨 마지막 줄로 오면 벤자민 있는 부분을 보시면 벤자민은 전통에 대한 이 헌신은 이중이었고 대상의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위협으로 바꿔야 된대요. 이게 이제 정답이었던 거죠. 이게 어려운 건데 선생님 이거 해석 일부러 선생님이 되게 어렵게 쓰신 거죠. 우리 어렵게 보이게 하려고. 이게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를 출제하면 교육부랑 교육청에서 곧바로 해설지에 해설을 달아서 보내주거든요. 그 해설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문장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 헌신 위협 이거 풀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리고 다른 유형도 있어요. 이 유형은 이제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요 제가 항상 너무 재밌게 읽었던 문장이라서 이게 정답이 어카운트였습니다. 어카운트였는데 학생들은 어카운트를 다 못 골랐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학생들 머릿속에 어카운트가 계정, 계좌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설명이에요. 설명이나 이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카운트를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면 뭐 다이어도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근데 학생들 대부분이 전교 1등도 본인이 단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웠던 단어를 동의어로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이 저학년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되지 않으면 어카운트는 얘네들 머릿속에 죽을 때까지 계정 계좌인 거예요. 그래서 이 31번은 아무도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전화하다 보면은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청담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단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아이는 단어를 안다고 하는데 제가 한글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우리 아이 괜찮은가요? 근데 문제를 풀면 맞춘다는 얘기예요. 단어 문제를 풀면 맞추는데 이게 잘 모르더라. 한글로 무슨 뜻이야? 하면 모른다는 거죠. 이 모두를 섞어서 무슨 얘기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중학원의 단어 시험지죠. 네, wake up, 일어나다, brush my teeth, 이를 닦다, comb my hair, 머리를 빗다 이렇게 쓰는 단어 시험지인데 이 시험지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외웠다고 볼 수도 없어요. 물론 제가 일부러 수준이 낮은 걸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렇다고 외웠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단어를 이런 방식으로 외워야 합니다. 이게 저희 책인데요. argue, argument, argumentative 이렇게 묶어가지고 argue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단어와 단어의 뜻을 쓰는 단어 시험 유형으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게 뭐냐 라는 걸 아는 거로는 현대 수능 모의고사는 대응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되고 단어가 들어가서 어떤 쓰임으로 쓰이느냐 하는 걸 봐야 되고 더 묶어서 더 열어서 여기 argued with랑 붙어 있잖아요. 뭐랑 붙느냐를 같이 봐야 돼요. 뭐랑 붙느냐. argue랑은 뭐랑 같이 붙느냐. 그래야 단어 문제 맞추잖아요. 아까 문맥에서 단어를 고르라며요. 그러니까 앞뒤 상황을 같이 알아야 argue 앞뒤엔 이런 내용이 오는구나를 알아야 문맥에서 단어가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만 외우는 거로는 아주 부족해요. 현대 영어에서는. 그리고 이게 저희의 핸드아웃이에요. 이게 저희가 쓰고 있는 핸드아웃. 그러니까 단어장이죠. 단어장인데 보시면은 한 단어가 이렇게 긴 거예요. throughout the whole period 이렇게 길게 외워야만. 그러니까 이렇게 외운 애한테 야 너 이거 외웠냐? throughout 뜻이 뭐야? 라고 하면
안 나온다 이거죠. 애들 throughout 모르는데 throughout the whole period가 전체 기간 동안이야. 이렇게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엄마가 배운 영어, 아빠가 배운 영어에서 답답하다 이거죠. 야, throughout도 몰라? 장소, 곳곳, 시간 내내 이렇게 나오길 바랬어. 엄마, 아빠는. 근데 장소, 곳곳, 시간 내내 안 나오죠. 그거는 90년대에 배웠던 방식이고 throughout the whole period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외우는 방식이 현대 방식이라서 아이들은 개별적인 단어의 뜻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를 해석할 수 있고 문제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어 시험도 당연히 저희 이렇게 묶어서 봅니다. 묶어서 디지즈만 내지 않고 genetic disease 이렇게 묶어서 내고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묶어서 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학생들이 현대 단어 문제를 적응할 수 있고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단어에 대해 설명이 진짜 많아요. 보시면은 이게 다음 학기의 FR 레벨 책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내용이 뭐냐면 mainly랑 같은 뜻인 걸 고르는 게 아닙니다. mainly 자리에 replace, 대체가 안 되는 단어를 집어 넣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넣었을 때 말이 안 되는 걸 찾으라는 거죠. 이게 저희의 단어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단어의 뜻을 외우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단어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어색한지, 적합한지, 어색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게 더 시험 중심적이고 조금 더 언어 중심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mainly가 주로인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게 아니고 mainly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줘야 학생들이 주변 상황을 보면서 단어를 쳐다본다는 거죠. 주변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의미를 넘어서 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 주변 상황을 보려면 의미만 외우는 게 아니라 비슷한 단어들을 많이 알면 좋겠죠. 만약에 반의어를 알고 있으면 이 단어 자리에 반의어가 쏙 들어가 있으면 이거 틀렸네, 이건 못 들어가지 라는 걸 바로 알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 상황을 쭉 봐서 이 단어랑 연결될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학습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거를 저희가 LLM 차트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이제 겨울학기 LLM 차트예요. 이게 지난 학기 거죠.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waste랑 excess 이거는 연관어고 conservation 반대말이겠죠. 네, discard 버리다 비슷한 말이고 garbage 이런 건 연결되는 말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말, 비슷한 말, 반대말 같은 거를 학생들한테 쭉 설명해 주면서 이런 단어가 비슷해, 이런 단어는 연결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준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학년 때 하지 않으면은 고등학교 때는 잘 안 들어가요. 이게 입력이 안 돼요. 이미 뇌가 딱딱해져서.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이거 가지고 있다는 것도 총담 좀 하네 이 정도지만 저희 이 정도 멈추지 않고요.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다음 학기 책인데요. 아예 이 LMM 차트를 가지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그래서 이제 Essential, Survival, Need, Foundation, Missing, Infrastructure 이런 걸 가지고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마을을 다시 고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에센셜한 것부터 채워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단어의 유의어, 관련어, 반대말 이런 것들을 뭉쳐서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당연히 모든 단원에 다 있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좀 유치한데 T레벨이라 그렇습니다. 높은 레벨로 올라가면은 한글은 사라져요. 한글은 사라지고 단어도 어려워졌죠? Adaptation, Progress, Mutation, Environment, Complexity 이렇게 해서 요 글을 읽으면서 이런 단어의 양옆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고 요게 나비를 통해서 Evolve, Adaptation, Environment, Mutation, Progress, Complexity 이런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에도 이제 컴플렉시티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없는 것, 바꿀 수 있는 것, 이볼브 자리에 메이크는 왜 안 돼? 뭐 이런 것들 문제를 같이 연습해요. 그래서 이런 학습이 저학년 때 되지 않으면은 사실 현대 수능 문제에서는 이 어휘의 적절성 파악 이 문제는 사실은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연습이 밑에부터 쌓이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카운트 문제 있죠. 네, 어카운트를 계좌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단어를 확장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유의어, 반의어가 아니라 다이어죠.
다이어 단어에 대한 활용을 연습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여름학기 책입니다. 2레벨의 SC 책인데 보시면 보이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피니언이라는 의미도 있고, speak, voiceless, wildness 이런 것들 넣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다 다른 활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펼쳐지는 거를 학생들한테 어린 시절부터 보이는 거죠. 외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식시키는 겁니다. 인식. 그리고 이게 이제 SC의 여름학기 책입니다. 다 다음 학기 책들인데 이것도 이 사운드 하면은 소리뿐만이 아니라 뭐 건전한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 뭐뭐로 들리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다 확장해서 학생들한테 미리미리 습득시키고 인식시키고 하면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계단을 다 지나가서 다른 학원 같은 거를 해야겠죠, 저희도. 그래서 유형별로 문제풀이 하고 실전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풀어주지 않고 왜 이 답은 왜 1번은 답이 될 수 없는지, 왜 5번이 답인지 하는 것들을 근거 문장을 밑줄 긋고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고 먼저, 그리고 이 글에 대한 논리적 구조도 잡아주고 긴장을 풀어준다, 일시적인 행복감을 준다, 상상을 실천에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저하시킨다, 편안한 상태가 아닌 동기부여된 상태여야 한다 해서 저 편안한이 틀렸다 이거죠. 이렇게 답이 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거고, 이것도 이거 오늘 설명하려고 급하게 예쁘게 만드셨네가 아니라 저희가 매주 받는 교사용 참고서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이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실전 문제를 풉니다. 당연히 근거 문장의 밑줄을 긋고요. 저희는 투웨이 토크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한테 선생님 정답은 4번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면 뒤에 보면 save us time이 있어요. other pressure가 있대요. 이렇게 해서 그래 그 말이 맞네 정답 4번 이렇게 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문제풀이를 합니다. 원래대로 돌아와서 청담의 리딩 컨텐츠가 뭐가 다르냐면 초등학교 저레벨부터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까지 계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뭐 대단한 걸 만든 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계단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 계단에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갈 수 있고,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연구소가 있거든요. 이거 만드는. 그래서 의미적, 구조적 접근을 통해서 아주 어린 학생들부터 마스터 레벨까지도 모두 다 그 계단에 차근차근 밟아서 고3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1등급 받을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게 다른 학원과 청담 리딩 콘텐츠가 크게 다른 점이죠.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